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문제 3 분석 작업 문제입니다. 자,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을 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순위와 점수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을 하고 결석, 지각, 출석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하시오. 자, 이제 각각의 지시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를 해서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레이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요소에는 보고서 필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값 영역이 있죠? 이 각각의 영역에 설정할 필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필터에는 무엇일까요? 자, 보면 이 원래 피벗 테이블이 표와 따로 뚝 떨어져서 표시된 필드죠? 여기서는 계열이 보고서 필터에 지정된 필드입니다. 자, 그리고 행 레이블에는 자, 여기 순위, 합계, 점수처럼 각각의 하나의 열의 입력이 되어 있으면서 행의 제목이 되는 이 순위와 합계 점수가 행 레이블에 지정된 필드입니다. 자, 그리고 열 레이블. 이 문제의 경우는 열 레이블에 지정된 필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값 영역에 설정된 필드를 보면 자, 여기서처럼 평균 결석, 평균 지각, 평균 출석과 같이 각각의 필드명 앞에 합계, 평균, 개수 이 각각의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제시된 그 필드들은 값 영역에 설정된 필드들이에요. 이 문제의 경우는 자, 결석과 지각, 출석이 값 영역에 지정된 필드인데 이 각각의 필드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삽입 위치를 보면 행과 열이 만나는 가장 왼쪽 위 모서리가 삽입 위치죠. 자, 여기서는 N사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보고서 필터는 제외하고 행과 열이 만나는 가장 왼쪽 위 모서리가 삽입 위치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순위와 점수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순위를 보면 자, 가장 작은 값이 1이고 가장 큰 값이 30이고 단위는 10단위네요. 10단위로 그룹을 설정을 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합계 점수를 보면 쭉 보면 가장 작은 값이 21이고 가장 큰 값이 100이네요. 자, 그리고 각각의 단위는 20 이렇게 해서 그룹을 설정을 하면 되고 자, 결석, 지각, 출석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래요. 자, 여기 보면 이 부분이 값 영역이죠. 자, 이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니까 쭉 보니까 숫자고 콤마 같은 건 표시된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숫자 범주로 지정을 해서 소수점 없이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없이 숫자로만 지정을 해주면 되죠. 보통 평균을 구하면 소수점 이하의 값이 쭉 표시가 되는데 이거 표시되지 않고 정수로만 표시되게 셀 서식을 지정하라는 의미죠. 자, 이것으로 이제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할 내용은 모두 했습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분석 작업 -1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데이터가 입력된 이메일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삽입의 표에 피벗 테이블 삽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면서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자,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맞으면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이 삽입될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데이터가 있는 분석 작업 -1 시트에 삽입을 할 거니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주고 아까 삽입 위치는 N사라고 그랬죠? 그러니 N사 셀을 클릭을 해주고 확인.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과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은 피벗 테이블이 삽입이 되죠? 이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열은 보고서 필터에 그리고 순위와 합계 점수는 행 레이블에 그리고 감 영역에는 자, 여기 있는 결석, 지각, 출석이 어디에요? 감 영역에 지정될 필드죠. 자, 이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죠. 자, 여기 자, 결석이 표시된 이메일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 다음 요약 기준에서 평균, 이번에는 지각이 표시된 이메일 셀 선택한 다음 평균, 출석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서 자,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그룹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순위에 대한 그룹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순위가 표시된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자, 가장 작은 값, 시작 값은 1, 그리고 끝, 가장 큰 값은 30이었죠? 30. 그리고 단위는 10. 자, 지정을 한 다음 확인. 자, 이번에는 합계 점수가 표시된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자, 그런 다음 아까 가장 작은 값이 21이었죠? 21. 그리고 가장 큰 값, 끝값은 100이었습니다. 100 해주고 단위는 20이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 자, 그런 다음 결석, 지각, 출석 이 필드들에 대해서 값필드 설정이 셀 서식에서 숫자로 변경을 해주라고 했죠? 자, 여기 결석이 표시된 이메일 셀 클릭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드 설정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표시 형식 클릭. 자, 그런 다음 숫자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0이었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확인. 자,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에서도 확인.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도 설정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지각해주고 자, 출석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출석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피벗 테이블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경우는 문제에 완성된 그림이 제시가 되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때요? 자, 동일하게 작성이 됐죠? 자, 이것으로 피벗 테이블 작성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작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을 하고 실행하시오. 자, 1번을 보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B2부터 L31 이 영역에 대해 학과별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O3부터 P12 이 영역에 계산을 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고 매크로 이름은 학과별 평균 통합으로 정의하시오. 자, 그리고 2번은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의 O14부터 P15 영역에 생성을 한 후 텍스트를 학과별 평균 통합, 띄어쓰기 되어 있네요. 학과별 평균 통합으로 입력을 하고 이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1번에서 작성한
학과별 평균 통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매크로의 문제의 경우 대부분 통합 문제가 나오고 형식이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럼 이 문제의 경우는 바로 매크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분석 작업 -2 시트에서 자, 이제 여기에 매크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자, 매크로를 작성을 하기 전에 자, 먼저 도형을 삽입을 한 다음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도형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삽입에 도형에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을 한 다음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O14부터 P15 영역을 드래그 해주세요. 자, 여기서 Alt를 누르는 이유는 셀 크기에 정확하게 맞게 삽입하기 위함이죠. 자, 이제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죠. 자, 삽입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 다음 자, 매크로 지정. 자, 아까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학과별 평균 통합이라겠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학과별 평균 통합 입력해주고 기록. 자, 그런 다음 자, 매크로 이름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자, 이제 지금부터 작성을 하는 내용은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됩니다. 자, 데이터 통합을 실행을 하려면 데이터 통합 결과가 표시될 부분을 블럭으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되죠. 자, 문제에서는 여기 O3부터 P12 영역의 결과를 표시하라고 했지만 자, 여기 있는 이 필드명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 자, 여기 데이터에 자, 여기 있는 통합 클릭. 자, 그런 다음 우리는 학과별 평균을 구할 거죠. 자, 그러니 여기에 평균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이 참조 부분에 범위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표2에서 학과별 평균에서 학과가 가장 첫 번째 열에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자, 그랬을 경우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할 때도 학과가 가장 첫 번째 열에 오도록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죠. 자, 그러니 여기 C2부터 어디 L31 이 영역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 추가.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여기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가장 왼쪽 열은 뭐예요? 레이블로 사용을 할 거죠. 그대로 표시를 할 거죠. 그러니 여기에 사용할 레이블에서 첫 행 왼쪽 열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 자, 그런 다음 이미 셀 클릭을 해서 블럭을 해제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통합 실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매크로를 중지를 해주면 되죠. 여기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을 하거나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 자, 이제 이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 다음 텍스트 편집 선택을 해주고 아까 학과별 띄우고 평균 띄우고 통합이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 이밀 셀을 클릭을 해서 자, 텍스트 편집 상태에 끝내주고 자, 이렇게 하면 통합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표시된 이 부분 삭제를 하고 도형을 클릭을 하면 어때요? 맞게 실행이 되죠? 자, 이것으로 매크로 작성도 모두 끝났습니다.